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썼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근황을 전합니다. 지금은 10월 14일이고요. 학기가 시작된 지 8주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그 반찬 만드는 영상, 뭐 김치 담고 장조림 만들고 했던 영상이 9월 초에 찍은 거였거든요. 와, 학기가 시작되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진짜. 제가 한 주에 수업이 3개 있거든요. 수업이 3개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팅 센터에서 한 일주일에 4일 정도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한국에서 하던 공부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학교에서 그 교수님들이 읽게 시켰던 양도 결코 만만치 않았어서 그때 훈련 받지 않았으면 와서 조금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고요. 한국에서랑 달리 여기서는 라이팅 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뭔가 제 수업 준비에 투자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이팅 센터에 학생들이 예약을 해서 오면은 그 학생들 이제 라이팅 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눠야 되고 또 예약 잡힌 것 외에도 바로바로 이제 워크인으로 오는 학생들도 있어서 뭔가 하루에 계획을 그렇게 짜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에 중심을 두고 쉬는 시간에는 가볍게 책 읽는 정도? 네,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고 다행히 중간고사에서 특히 특별하게 할 일은 없어서 수업 때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한 개, 그리고 짧은 페이퍼들 그 전에 한 두어 개 낸 걸로 중간고사는 끝이 났고, 쉬는 기간에 이제 저번처럼 영상 편집도 하고 또 새로 이렇게 영상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유학생들이 한 달에 과연 얼마를 쓸까? 가장 먼저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욕주의 알반이라는 곳이 미국 내에서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주별로의 어떤 소비 물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큰 도시들마다의 비교는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처럼 작은 도시들의 랭킹 같은 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사이트를 참고를 했는데 가장 먼저 참고한 사이트들은 일단 진로우나 아파트먼트닷컴 같은 부동산 사이트입니다. 물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평균 렌트비 대비 얼마나 비싼지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알반이라는 곳은 뉴욕주에서는 물가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뉴욕주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긴 하는데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보다 5% 정도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몇몇 사이트, 예를 들어 뭐 페이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리어 바이브 같은 이런 통계 사이트에서 알바니 그 물가 수준을 봤을 때 3%에서 5%, 어떤 사이트에서는 8.5%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말하자면 미국 평균보다는 살짝 높으나 그렇게 막 비싼 쪽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주택 비용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택비가 평균보다 높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소비자 물가 수준 같은 경우는 평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영향을 받을 요소들이 많긴 한데 소비세라고 해서 이제 보이는 가격보다 결제할 때 8% 세금이 더 붙어서 나오는 거죠. 일단 제가 있는 뉴욕주의 소비세는 8%고요. 이거는 좀 미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 같긴 해요. 결론은 제가 살고 있는 알바니의 물가는 평균보다는 살짝 높지만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예를 들어 평균을 100이라고 놓고 치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103에서 108 정도의 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주택 비용 쪽에서 좀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저의 지난 9월 달, 그러니까 8월 말, 뭐 10월 초 이런 건 다 빼고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썼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한국어로 따지면 원룸 개념이죠. 이곳이 880달러입니다. 한 달에 880달러인데 제가 저번에 집을 구하러 돌아다녀 봤을 때나 아니면은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보통 원베드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 1200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스튜디오도 대부분 950에서 1150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880에 구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구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제 생활비를 낮춰주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싸고 좋은 집은 없죠. 살짝 춥기도 하고 방도 살짝 기울어져 있고 그러긴 하지만 혼자 사는 데는 괜찮다. 대부분 500에서 800달러 사이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룸메이트를 구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내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틸리티인데, 유틸리티는 좀 렌트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렌트 계약에 따라서 집주인이 내주는 부분이 있고 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는 집주인이 내는 게 크게 물, 난방, 제가 가스, 그리고 전기,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저번 달 보니까 가스 전기가 64달러 정도가 나왔고 인터넷은 제가 30달러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유틸이 94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집에 얼마나 오래 있냐,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까지 합쳐서 94 정도 나왔다는 건 비교적 적게 나온 편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주로 학교에 있기도 하고, 뭐 집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걸 틀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왜냐면 여기는 빨리 시원해지기도 했고 에어컨이 집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틸이 조금 적게 나온 것 같다. 렌트랑 유틸을 합치면 974달러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핸드폰 요금입니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서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쓰는 통신사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심 전용 통신사를 쓰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그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는 원래 그 통신사를 쓰냐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는 비즈블이라는 이심 전용 회사를 쓰고 있고요. 그게 한 달에 25달러입니다. 데이터 무제한이고 통화랑 이런 건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25달러에 쓰고 있고 가끔 가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식료품인데 이건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밥을 집에서 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료품만 따졌을 때는 뭐 다른 분들보다 높을 수는 있죠. 밖에서 밥을 안 사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은 집에서 해 먹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다녀요. 근데 도시락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싸가면 되는 게, 학교를 뭐 오전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나머지 날들은 뭐 점심 이후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 조금 지나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서 도시락을 그렇게 자주 싸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스파게티나 밀프렙 해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볍게 학교에서 먹는 수준이고요. 한국에 있을 때도 아침을 막 자주 먹거나 그러지는 않는 편이었어서 아침은 시간이 되면 먹고 아니면 안 먹고, 그래서 하루에 한두 끼 정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장을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9월 달에는 학기가 시작하면서 제 스케줄 관리를 조금 잘 못해서 필요할 때 막 사서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을 보러 좀 자주 간 것도 있고, 제가 살펴보니까 월마트에서 제가 장을 주로 봤더라고요. 그리고 전 영상에서 올렸던 위라는 사이트에서도 9월 달에는 한 번,
그렇게 쇼핑을 했고, 그리고 하나푸드라고 여기 있는 마트에서도 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58.42달러가 나왔어요. 358.42달러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이만큼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 80달러, 90달러 매주 이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9월 달에는 이렇게 막 조금 더 썼다가 많이 더 썼다가 그랬는데 10월 넘어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한 것들이 이제 대충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쓰거든요. 그게 월마트에서 한 60달러, 70달러씩 한 번씩 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치를 담는다거나 한국에서 파는 조미료들이 필요할 때는 위에서 그렇게 시키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58.42달러 저번 달에 썼고, 앞으로도 평균 한 350에서 400 정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식료품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9월 한 달 렌트 및 유틸 974달러, 식료품 358.42달러, 그리고 핸드폰 25달러 해서 총 1357.42달러를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것들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개인적으로 좀 쓰는 돈들인데요. 소셜 혹은 이벤트들이 있어서 지출하게 된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과나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그때 가서 이제 사람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게 한 달에 2번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게 67.55달러입니다. 이 다른 것들도 많죠.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이거는 학과 사람들이랑 학교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돈. 이게 67.5달러예요. 그리고 샴푸나 폼클렌저 같은 이런 필수품들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한 게 또 한 40달러 정도 되고. 근데 뭐 샴푸나 폼클렌저 이런 거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40달러를 쓰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또 로션이라든지 이런 걸 사본 바로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0달러 정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한 1390달러, 1400달러 정도 됩니다. 1400달러 정도 되네요. 이건 이제 아까 말했던 소셜 및 이벤트 뺀 내용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가는 돈들 있잖아요. 뭐 책을 사본다든 교통비도 들고, 저희는 다행히,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교통비 같은 경우는 무료인 데가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그 패스 같은 거를 준다든지 아니면 학생증 자체에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이제 1400달러 정도가 들잖아요. 우리나라 돈 지금 환율, 오늘 환율이 1430원 정도니까 1400달러 얼마일까요? 200만원? 한 달에? 1400달러 정도 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학교에 들어가는 책 이런 거는 제가 계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개인마다 너무 다를 것 같고, 제가 일주일에 책을 한 권, 두 권 정도 학교에서 보거든요. 다행히 이제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인터넷으로 논문 보고 막 이런 것들이라 다행히 막 책을 사보진 않아서 두 과목에서 책을 한 달에, 일주일에 한두 권 정도 보는데, 한두 권 정도면 30달러 정도 되겠죠? 사주면은 120달러, 그것만 해도. 사실 저처럼 밥을 그렇게 계속 해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리가 익숙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먹거든요. 보여줬다시피 뭐 김치도 담그고, 돈가스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튀겨 먹고, 장조림 같은 것도 해먹고, 만들었던 게 뭐 미트롤 같은 것도 만들고, 생채나 마라샹궈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국수 삶아 먹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저는 다 하는데,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진짜 바쁘거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학기 초반에는 무조건 이제 저녁에 좀 거창하게 먹기 시작하다가 중반으로 다가오고 할 일이 많아질수록 가볍게 먹거든요. 이제 밥은 있으니까 대충 뭐 비벼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계란말이 같은 거 하나 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점점 잦아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게 최소한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렌트도 싸고, 그리고 밥도 다 해 먹고, 심지어 김치까지 해 먹고, 이러다 보면 제가 지금 쓰는 한 달에 1400달러가 최소 비용이지 않을까. 사실
개인적으로 쓴 돈은 이거보다 훨씬 많죠. 저도 이거 지금 준비하면서 9월달에 얼마나 썼나 처음 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필수로 들어간 돈이 1,400달러면 꽤 많네. 그러니까 이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558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윳돈이 158달러밖에 안 남네요. 근데 지금 이 1,400달러에는 소셜 이벤트 한 돈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책 사보는 돈도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미 오버됐는데 이런데 무슨 근데 진짜 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쪼들리는 생활하면서 여기 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많이 한단 말이죠. 어떻게 더 줄이는 방법이 있나? 일단 저의 그 수입원이라고 하고도 민망하지만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여기를 풀펀딩으로 왔고요. 풀펀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등록금 다 면제에다가 생활비 보조를 받는 거죠. 근데 생활비 보조가 그냥 뭐 돈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라이팅 센터에서 일을 하고 이제 다음 학기에는 TA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생활비가 1년 그러니까 여름방학 제외하고 9개월 동안 22,000달러가 나옵니다. 22,000달러가 2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2주마다 한 번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1,100달러씩 22번을 받고 여기서 떼는 게 이제 세금 떼어가고 이제 보험 떼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2주에 약 850달러 정도 남거든요. 아니 세금이랑 보험으로 250달러 정도 떼어가죠. 아무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850달러가 2주마다 나오는 돈. 그렇게 따지면 850달러씩 22주 18,700달러 정도 나오고 그거를 12달러 나눠보면 약 한 1,558달러 정도를 한 달에 쓸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족하죠. 1,558달러 어떻게 씁니까? 말이 안 돼요. 진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최소한으로 정말 쓰고 있고 몰라요. 저는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낭비되는 부분도 많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밥도 다 해먹으니까 그런데 1,558달러는 진짜 딱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살게 해준다는 느낌? 교수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저 오기 전에 22,000달러 이제 사이펀드 받는다. 이제 세금 떼고 뭐 하고 뭐 얼마 받을지 모르겠다 했더니 자기 때나 지금이나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게 딱 학교라고 그러면서 다른 생각 말고 딱 공부하고 집 살고 먹고 다닐 정도 그 정도 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이 돈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좀 늦은 나이에 왔잖아요. 늦은 나이에 오다 보니까 그동안 그래도 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모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살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한 달에 30만 원씩 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서 내가 30만 원씩 빼서 쓴다는 이게 굉장히 크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한국에서 내가 30만 원을 쓴다라는 개념은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그 30만 원씩 추가로 그러니까 내가 필수로 써야 되는 것 외에 추가로 쓰는 개념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개념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 데리랑 술을 마신다.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간다. 아니면은 뭐 이걸 또 산다. 이런 경우였는데 여기서 30만 원을 내가 통장에서 빼서 쓴다. 이 개념은 필수적인 것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하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주 고기 2번 먹을 걸 3번 먹고 아껴서 김치를 1번 담을 걸 2번 담고 너무 비약인가?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30만 원 정도를 내가 집에 투자하면 집의 컨디션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집 혹은 여기 지금 제가 쓰는 거에는 지금 옷을 산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 일단 지금은 옷을 한국에서 다 가졌고 첫 번째 학기니까 그렇게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옷을 사는 거는 한국에서는 저는 패션을 위해 샀지만 여기서는 와 최대한 아껴놨다가 결국에 살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오고 돈을 모으고 왔다 보니까. 물론 돈을 막 그렇게 유학한 내내 쓸 만큼 모아놓지 못했죠. 기껏해야 대학원생이었는데 한국에서도 계속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더 쓸 정도만 모아놨지. 지금 말씀드린 이 렌트 유틸, 식료품, 핸드폰, 그리고 뭐 추가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1,400달러 정도, 그리고 나서 사람들 만나는 최소한의 비용, 읽어봐야 되는 책, 이런 것들로 따졌을 때는 네, 제가 지금 받는 딱 그 수준이 맞는 것 같고요. 딱 거기서 딱 쓰면 되는 것 같고요. 이 돈이 부담되죠. 한국 돈으로 최소 한 달에 드는 게 지금 200만 원이면 네, 부담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생활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박사과정이 아니면 받기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학교, 물론 이제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그러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식료품을 또 무료로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서 유학을 계획하신다거나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유학을 이제 올 계획이시라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러면은 9월 달 동안 제가 썼던 돈들, 필수적으로 썼던 돈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